방식으로 설명을 드리려고 합니다. 첫 번째로 말씀드릴 사례는 자료조사입니다. 저희가 먼저 코인덱스 참가 의향이 있는 업체를 찾을 목적으로 인도시장에 진출한 한국 유아용품 업체를 물어봤는데요. 처음엔 6개 업체를 리스트업 해줬는데 그 중에 2개가 해외 업체였고 정정을 요청하니까 해주기는 했으나 추가 질문을 던져도 리스트가 5개에서 더 추가되지를 않아서 유용한 정보를 얻지는 못했습니다. 다음은 저희가 청주 오스코 운영을 이제 들어가니까 충북 지역 베이비 시장에 대한 조사를 한번 해봤는데요. 통계청 기준으로 학회 출산율을 알려달라는 좀 다소 쉽고 정확한 질문이었는데 숫자 몇 단위를 자르는 등으로 해서 자료를 제대로 가지고 오지는 못하더라고요. 다만 인터넷상에 넓게 좀 퍼져 있는 출산 정책이나 지리적 접근성 이런 거에 대한 질문을 하면 대략적인 정보를 추려줘서 이 정보를 기반으로 더 심화된 조사를 할 수는 있었습니다. 이전에 다른 분들께서 발표하셨던 내용이랑 같이 자료조사 측면에서는 정확성이 좀 떨어지고 출처가 불분명하기 때문에 신뢰할 수 있는 통계가 필요한 자료보다는 지금 보시는 화면처럼 국내 출산 지원금에서 국민 행복카드로 넘어가고 행복카드를 발급하는 카드사는 어디냐 혹은 발급이 가능한 육아 어플리케이션이 있느냐 이런 식으로 좀 주제를 점점 좁혀가면서 질문을 하면 추가된 내용까지 도출하는 게 가능했습니다. 다음은 디자인 활용 사례인데요. 저희는 코야와 베리라는 자체 캐릭터를 가지고 있어서 그런데 여기 몇 년 전에 의상이나 표정들을 좀 바리에이션해서 만들어 둔 걸 계속 활용하다 보니까 SNS 홍보할 때 좀 신선한 소재를 쓰고 싶다는 생각을 하게 되었고요. 그래서 입체 캐릭터를 한번 만들어 보게 되었는데 화면에 보시는 이 캐릭터가 베리인데 베리에 대한 묘사를 기반으로 해서 정면 캐릭터를 하나 만들고 이 시드 번호를 제시한 후에 특정 표정이나 의상을 요청하니까 여기 오른쪽과 같은 이미지가 제작이 되었습니다. 다음은 달리에서 베리와 유사한 걸로 코야 캐릭터를 만들어 보았고요. 오른쪽에 보시는 바와 같이 많이 잘생겨진 모습으로 탄생을 했습니다. 이렇게 GPT와 달리를 통해서 100%까지는 아니더라도 어느 정도 일관된 스타일의 이미지를 재생산할 수 있다는 점을 알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GIF 생성인데요. 연속적인 이미지랑 GIF 생성을 한 번에 요청했을 때는 왼쪽 사진이랑 같이 프레임을 컷해서 결과를 노출해 주더라고요. 그래서 제작에 실패를 했고요. 이미지를 먼저 요청한 후에 이걸 부분 수정해서 GIF로 만들어 달라라고 요청을 하니까 이건 자연스럽게 붙여주어서 쉽게 제작이 가능했습니다. 이런 결과물들은 추후에 저작권 문제를 좀 검토한 후에 SNS를 통해 활용을 할 예정입니다. 다음은 보도기사 작성입니다. 저희가 대구시랑 같이 하는 대구 베이비 키즈페어 행사 때 메세이상 소개 문구가 보도기사에 들어갈 일이 있어서 이거 작성을 한번 부탁을 했었는데 보도기사 형식으로 짜임새 있게 글을 써주기는 하지만 좀 중요 포인트에서 벗어나거나 아니면 최신 자료를 제대로 가져오지 못하는 등의 문제는 있어서 시간은 단축했지만 부분 수정은 거쳤습니다. 다음은 네이버 인플루언서 블로그 광고인데요. 저희가 베이비페어이다 보니까 엄마들이 주로 보는 플랫폼의 광고를 진행하고 있는데 그중 하나가 네이버 인플루언서 구 파워블로거이고요. 파워블로거 광고를 진행할 때 대행사를 끼고 하고 있기 때문에 블로거에게 전달해줄 가이드를 작성해야 되는데 이게 은근히 시간이 좀 걸리고 디테일한 부분을 챙겨야 되더라고요. 소재도 매번 바꿔야 하고 그래서 기존에 작성했던 가이드 양식을 주고 저희가 매번 다르게 진행하는 노출 키워드를 제시한 다음에 이 키워드에 맞춰서 글을 작성해달라고 요청을 했고요. 이렇게 하니까 깔끔하게 내용을 정리해서 전달해주기는 했지만 조금 더 자연스럽게 아니면 추가적인 내용을 더해주지는 않았던 업무였습니다. 그리고 매번 대행사에서 블로거 리스트를 주면 저희는 그 중에서 노출이 잘 될 것 같은 사람을 좀 순위를 매겨서
컨택해달라고 요청을 해야 하는데 이것도 블로그나 인플루언서 주소를 하나하나 들어가 봐야 해서 좀 시간이 걸리는 업무라 한번 요청을 해봤고요. 순위는 저희가 판단했을 때 잘 매겨준 것 같은데 그래도 뭐 다른 내용으로 이런 조건을 추가해달라는 식으로 요청을 해도 계속 같은 내용으로 대답을 해서 요청 내용을 정확히 파악한 것인지는 알 수가 없었습니다. 다음은 파워링크인데요. 올해 3월 달에 파워링크에 반응형 소재라는 게 생겼는데 여기에 사용자별 관심사나 클릭률을 반영해서 랜덤으로 문구를 뽑고 그걸 노출해주는 방식이더라고요. 예를 들어서 검색 광고 창에 들어가면 이런 식으로 제목 아이디어를 주고 설명 아이디어도 주는데 이 중에서 제목을 최대 15개, 설명은 7개까지 선정이 가능합니다. 그 다음은 업무 편의인데요. 이거는 정석적인 업무는 아니지만 저희가 단톡방을 오랫동안 못 봤을 때 많은 내용이 오고 간 경우가 있는데 이럴 때에 이제 카카오톡 실험실의 AI 기능을 사용하면 어느 정도 좀 요약을 잘 해주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식으로 활용을 하고 있고 말투 변경 기능도 있는데 저희가 B2C 행사다 보니까 이제 참관객 문의를 단톡방에 직접 올리고 그것을 이제 영업 담당자가 가지고 가서 업체들한테 직접 보내는 경우가 있는데 그럴 때마다 통일된 말투를 사용하기가 좀 어려운데 이런 말투 변경 기능을 통해서 좀 쉽고 간단하게 상가업체와 소통을 할 수가 있었습니다. 다음은 에이닷인데요. 이거는 통화 녹음 기능인데 아이폰도 사용이 가능하고 그런데 통일사가 SKT일 때만 사용이 가능하고요. 이런 식으로 통화 내용을 요약해주는데 말한 그 대본 그대로가 뜨기도 하고 그 위에 상세 요약으로 해서 요점만 정리를 해주기도 합니다. 그리고 대화 도중에 일정과 관련된 얘기가 논의가 됐으면 캘린더 등록 기능이 자동으로 불러와줘서 업체와 조금 더 정확한 소통을 할 수 있었습니다. 이게 코베팀 AI 활용 사례 발표를 마치겠습니다.